캐시스 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저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요즘 요 책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추천드립니다. 가을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저를 최적화시켜가지고 공부를 단기간 안에 자격증 따고 토익을 재시험을 안 보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취업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하나. 그리고 이제 토익은 650점 정도면은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받아서 온다고 해서 제가 그래 그러면 이 두 개는 꼭 해야 되겠네. 근데 이 뭣도 모르고 바로 결제한 게 메타였었습니다. 근데 메타는 구글과는 다르게 이 메타를 위한 플랫폼이다 보니 강의를 그리고 외부에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두 번째 것도 듣게 됐는데, 이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오랜만에 시작하다 보니, 요거를 이렇게 체계화 시켜서 가는 게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제가 결정한 게 한 7월 14일인가 정도 전후였었거든요. 그때부터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잠 못 자죠. 체력 소진이죠. 저 체력 거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티려면은 한 달이라도 버티려면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단 거. 탄수화물, 다 끊자. 물론 밥은 먹었습니다. 밥이라는 탄수화물은 유지시키고 나머지들은 끊자. 아침에 토마토 주스에 토마토 우유 콜라겐 파우더 한 스푼을 넣어서 아침에를 먹었고요. 점심에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저녁에는 이 프로틴 쉐이크 하나 하고 저는 이제 여름에 감기를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기를 달고 살아서 강의를 위해서 진짜 매시간 약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약을 하루에 정말 많이 먹어요. 6번에서 7번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체력이 더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된 생각이 안 되겠다. 오렌지에 레몬 생강을 넣은 진저샷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것도 해보았는데 효과는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나중에는 그냥 짜지 않고 그냥 갈아서 통째로 로로로 돌려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건강입니다. 시작했는데 몸이 버텨지더라고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버틴 건 아닙니다. 삼박자가 맞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셜을 끊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핸드폰 때문에 나를 집중 못 시킨다라는 거가 이게 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소셜로 인해서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막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스토리가 머리에 와서 이게 막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체력 부분 이 어깨라는 거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자마자 잠을 못 자서 허덕이다 보니 이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여기가 무거워지는 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양이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푸시업이라든지 하는 이제 아령 들기라든지 하는 운동을 한 30분씩 했었거든요. 이렇게 3박자를 맞추고 나면서 제 공부의 스케줄을 딱 짰는데 이 강의 들을 때 메타 같은 경우는 3개월 코스고 구글 같은 경우는 6개월 코스인데 제가 이거를 짧게 끝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케줄을 맞췄냐면 메타 같은 경우는 강의가 5개예요. 총 96시간 정도 되는 거였는데 제가 요거를 과목 안에 모듈을 한 이틀을 잡아가면서 이거는 이틀 안에 짜면 되겠네. 근데 강의라는 게 어떤 거는 쉬워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쉬운 것은 그래 하루 반 만에 끝내볼까? 아니면 하루 만에 끝내볼까? 라고 이렇게 쭉쭉쭉 살짝씩 밀어 넣는 거죠. 이렇게 해보았고
좀 어려운 거는 이틀 안에 끝나기도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든지 꾸겨 넣어서 이틀 안에 끝내봐야지라는 걸로 해보거든요. 물론 쉬고 싶어 하면서 좀 놓고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약간씩 저를 조절해가면서 뭐 사탕을 조금씩 줘가면서 초콜릿 한번 먹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칭 한번 한다든지 커피 한 잔 더 마신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살짝 밀어 넣어봐서 강의가 이렇게 꾸겨 넣어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끝내서 첫 번째 메타 들었을 때보다는 두 번째는 이제 반복하는 것도 없지 않아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5, 6개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2달 안에 끝낼 수 있었던 거는 반복,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그 습관, 일 옮겨서 하다 보니 조금 더 쉬워졌다 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 토익 부분이었는데, 이 메타 수업을 들을 때 토익도 같이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메타 공부하다가 데이터 공부하다가 이 토익 공부하고 데이터 공부하다 토익하고 이렇게 이게 뭐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지 않았고 이거를 오늘은 오전에 토익 공부를 하겠어. 오늘은 오후에 토익 공부를 하겠어. 이렇게 딱 이분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시간 안에 하는 거. 토익은 처음에 3시간씩 공부했었어요.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약 3번 정도를 토익 공부를 하고 마지막 시험 보기 2주 전부터는 매일 공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적화를 시켰는데 이 토익 공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하고 그 다음 아이들 공부하는 그 중고등학교 영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내가 어느 점수 정도에 있겠느냐라는 측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서라든지 이런 거 안 사고 완전 실전편 10회가 들어있는 실전편을 딱 샀었거든요. 사서 테스트를 맨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듣기에는 10개 틀리더라. 읽기는 20개 정도 틀리더라. 근데 이거는 시간을 재지 않고 제가 하루에 시간 재지 않고 이걸 문제를 풀으니까 한 3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집중력도 처음엔 좋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 정도 걸리는데, 듣기는 내가 안 들리는 특정한 발음이 있고, 요 대목에서 집중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고, 읽기에서는 제가 문법 요기요기에서 틀리니까, 특히 부사에서 틀리니까, 이 부사를 어디에서 정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읽기에서는 어휘가 문제였습니다. 추론 문제였는데, 이 회사에서 쓰는 추론을 제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대목에선 요런 추론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휘가 고등학교 지문에서 쓰이는 어휘랑 이 토익에서 쓰는 지문에서 쓰이는 어휘의 해석이 달라져서 그 해석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맨 마지막 지문이 굉장히 긴데 여기서는 거의 여기서 30분이에요. 마지막 지문 하나, 그 5문제에서 30분을 쓰는 거예요. 체력 소진이 됐다는 부분. 그 5문제를 시간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면은 5문제를 버리겠다라는 거. 그 다음 측정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요거를 이제 시간을 재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느라고 시간 재서 공부를 하다 보니 요 5문제는 해결 방안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5문제를 버리고 10문제 틀리기, 20문제 틀리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생각에 지금 제가 한 800점 나와도 실전으로 가면은 100점을 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듣기 100지문이잖아요. 중간에 딴 생각이 진입하거나 아니면은 한 문제에 그 전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그 다음 지문을 안 듣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마이너스 나는 걸 어떻게 플러스로 바꿀지 듣기 읽기에서 최소한 줄이는 걸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 그 5지문을 시간 안에 풀게끔
집어넣어 놓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시계를 샀습니다. 이유가 이 노안이 오니까는 위, 아래 이렇게 시계를 쳐다보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눈을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 이 다섯 짐을 일단은 집어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질문은 쉬움에도 불구하고 긴 것 때문에 틀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다행히도 토익 시험 문제는 딱 두 건 정도밖에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최대한 이제 밀어 올릴 수 있는 점수로 올렸었던 거는 내 위치를 알기, 내가 어디서 틀리는지 파악, 그 다음에 어떻게든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서 내가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어떻게 꾸겨서 넣고 집중하는 거를 할 수 있는지 요걸 요렇게 공부해 봤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에 도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들과는 다르게 그렇죠. 건강, 그다음에 멘탈이 조금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소셜의 블락킹, 잡음에 대한 블락킹과 체력, 그다음 매니지먼트, 스케줄 매니지먼트,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하면서 흔들리는 스케줄 안에서도 내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물결이 아무리 치여도 그대로 스테이블하게 밖에서는 보이는 뭐라고 되죠? 그 시간대를 딱딱 정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를 이렇게 스케줄 안으로 집중력이 스케줄 안으로 꾸겨 넣어지는지 이런 걸 최적화 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 왜냐면 제가 체력 바닥인데 어떻게 버티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와, 끝까지 보신 건가요? 훌륭하십니다. 좋아요 꾹과 함께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